2. 모세의 출생과 도피. 갈대숲에 웬 상자가 놓여 있구나. 이집트 공주가 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상자를 열어보니 아기가 있어 물에서 건졌다고 모세라 부르네.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짐받다. 2장 1절에서 10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지역에 한 아이가 태어났다. 사내 아이였다. 아버지는 레위 지파 소속의 아므람, 어머니 역시 레위 집안 사람인 요게벳이다. 아므람과 요게벳에게는 이미 딸과 아들 하나가 있었다. 미리암과 아론이다. 아므람 부부는 아론에 이어 둘째 아들을 낳고도 기쁨보다는 깊은 시름에 빠졌다. 히브리 민족 가운데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파라오의 엄명이 이집트의 군사들과 백성들에게 내려진 살벌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아므람은 출산의 고통을 치르고 사내 아이를 얻은 아내를 환한 얼굴로 축하하지 못하고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수고했소. 사내 아이군요. 참으로 잘생긴 아이요.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한 것은 요게벳도 마찬가지였다. 그녀 역시 아기의 운명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보, 이를 어쩌면 좋죠? 이 사실을 이집트 군사들이 알면 이 아이는 꼼짝없이 나일강에 던져질 텐데요.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어떻게든 살려서 키워봅시다. 주께서 이 아이를 잘 보살펴 주시길 바랄 뿐이요.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는 감시인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아들을 키웠다.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났다. 누가 보아도 용모가 준수하고 빼어났다. 그렇게 몰래 키운 지 석 달이 지났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날로 우렁찼다.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아이의 존재가 집 밖으로 새어나갈 판이었다. 아므람은 여러 날을 고민하다 비통한 얼굴로 아내에게 자기 생각을 말했다. 여보, 아기를 숨겨서 키우는 일은 이제 어려울 것 같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지요? 아기를 살리려다 우리 가족 모두가 화를 당할 것이요. 우리야 자식을 보호하느라 부모로서 어려움을 당해도 되지만 미리암과 아론은 그 시련을 어떻게 감당하겠소? 저도 일찍부터 그런 염려는 하고 있었지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심했소. 요게벳은 남편이 무엇을 결심했는지 알아들었다.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는 일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벌써 수많은 히브리 혈통의 아기들이 나일강에 버려졌다. 물속에 빠져 죽거나 갈대밭에 사는 짐승들의 먹이가 되었다. 당시 나일강은 바람소리와 물결소리보다 숨죽여 흐느끼는 히브리인들의 한숨과 애통해하는 소리로 채워졌다. 결코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아기가 주님의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요. 우리 아기가 죽는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나도 그렇소. 주님의 뜻과 섭리를 믿고 아이를 나일강으로 떠내려 보냅시다. 그러면 우리 아기가 죽어요. 나는 그렇게는 못해요. 요게벳은 아기를 나일강에 버릴 수 없다고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마냥 그럴 수도 없었다. 아기는 하루가 다르게 자랐고 울음소리도 커져갔다.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므람 부부는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며칠이 더 지났다. 더는 숨길 수 없었다. 마침내 요게벳이 결단을 내렸다.
아기의 운명을 주님의 손길에 맡기기로 한 것이다. 아므람 부부는 먼저 갈대를 구했다. 갈대는 나일 강변에서 많이 자라는 파피루스를 가리킨다. 다량의 섬유질을 포함하고 있기에 종이나 배를 만드는 데 주로 사용한다. 요게벳은 갈대를 엮어 상자를 만든 뒤 거기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과 송진을 단단히 칠했다. 갈대 상자가 완성되는 모습을 아론과 미리암이 물끄러미 지켜보았다. 당시 아론은 3살 배기였고 미리암은 아론의 누이로 그보다 10살 정도 많았다. 생기발랄한 소녀였다. 요게벳이 일찍 철이 든 미리암에게 말했다. 미리암, 아빠와 엄마가 지금 무슨 일을 하려는지 알겠지? 네, 알아요. 동생을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려고 하시잖아요. 그래, 맞다. 우리도 어쩔 수 없구나. 우리 동생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아꼬들의 밥이 될 거예요. 요게벳은 침묵했다. 현실적으로 강물에 내던져 살아난 히브리인 아기들은 없었다.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요게벳 대신 아므람이 입을 열었다. 미리암, 너무 실망하지 마라. 기적이라는 것도 있다. 주님께서 살려주시면 네 동생은 죽지 않고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미리암의 얼굴에서 주르르 눈물이 흘러내렸다. 요게벳의 두 눈도 붉어져 있었다. 역시 아버지인 아므람은 강했다. 노예 신세로 전락한 히브리인 남자들은 강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일찍 깨우치고 있었다. 새벽녘이다. 아직 강은 깨어나지 않았다. 물이 천천히 아래로 흘러내렸다. 어디선가 향나무 냄새가 났다. 역병을 물리친다는 향나무였다. 아므람 가족은 사랑스런 아기와의 이별을 위해 나일강으로 몰래 나왔다. 아직은 이름조차 없는 아기였다. 불쌍한 우리 아기. 석 달이라도 견딜 줄 알았다면 이름이라도 지어보낼 텐데. 요게벳은 누가 빼앗아가기라도 할까봐 품에 꼭 안고 있던 아기를 서서히 내려놓았다. 아므람은 등에 지고 있던 갈대 상자의 뚜껑을 열어 그 안에 아기를 넣고는 조용히 강물 위에 내려놓았다. 아므람 부부는 눈물이 터지려는 걸 억지로 참고 또 참았다. 주여, 이 아이를 주님 손길에 맡기오니 부디 보살펴 주소서. 요게벳은 작은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했다. 갈대 상자가 물결을 따라 움직였다. 이때 요게벳이 미리암에게 말했다. 얘야, 네가 따라가 보렴. 미리암은 엄마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갈대 상자와 같은 방향으로 강둑을 따라 움직였다. 뒤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리암, 갈대 상자를 잘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 상자 안에 네 동생이 들어있으니 잠시도 한눈 팔지 말고 잘 지켜봐. 알겠어요, 엄마. 제가 동생을 지켜주겠어요. 무슨 일이 있거든 얼른 돌아와서 알려라. 네, 엄마. 미리암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대단한 사명감을 지닌 전사처럼 강둑을 따라가며 줄곧 그 갈대 상자를 지켜보았다. 13세의 소녀 미리암은 책임감 있고 매우 영리한 아이였다. 갈대 상자는 느릿느릿 갈대숲 사이로 흐르는 강물을 따라 아래로 흘러내려갔다. 미리암은 내내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상자가 갈대에 걸려 엎어지면 동생의 목숨은 끝장나는 것이다. 갈대숲에는 악어뿐만 아니라 각종 들짐승이 떼지어 살고 있었다. 미리암은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했다. 주님, 내 동생을 지켜주세요. 제발 내 동생을 지켜주세요.
해가 높이 올라왔다. 어부들은 강물에 배를 띄우고 강변 사람들은 점심에 먹을 생선을 얻기 위해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 그즘 밤새도록 더위에 시달리던 파라오의 딸도 시녀들을 데리고 그곳에 나와 있었다. 어머, 저게 뭐지? 공주는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다가 둥둥 떠내려오는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 공주 이름은 핫셉수트. 당시 이집트를 통치하던 투트모세 1세의 무남동녀다. 핫셉수트는 여자라서 왕위 계승권이 없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파라오의 후궁 소생이자 이복 동생인 투트모세 2세와 혼인했다. 핫셉수트와 투트모세 2세 사이에는 아기가 생기지 않았다.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신성한 나일강에서 목욕하면 출산의 복이 임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공주는 그날도 시녀들을 데리고 목욕하러 나왔다가 이상한 상자 하나를 발견한 것이다. 공주님, 갈대 상자 같은데요? 그래? 무엇이 들어있나 궁금하구나. 이리 가져오너라. 시녀들은 떠내려오는 갈대 상자를 건져 올려 공주에게로 가져왔다. 공주는 조심스레 갈대 상자의 뚜껑을 열어보았다. 갈대 상자 속에는 준수하게 생긴 어린 아기가 누워 있었다. 아기는 공주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방긋 웃었다. 히브리 사람들의 소행이에요. 당연히 그렇겠지. 이렇게 예쁜 아기를 일부러 나일강에 버리는 무정한 부모가 어디 있겠어. 아기를 살리려고 갈대 상자 안에 넣어서 떠내려 보낸 거야. 방긋거리는 아기를 보는 순간 불현듯 공주에게 모성애가 일어났다. 사내 아이는 잘생기고 기품이 있었다. 공주는 아기를 바라보며 불쌍한 마음이 들어 속으로 중얼거렸다. 죽이기에는 너무나 사랑스럽다. 그렇다고 살려줄 수도 없고. 이를 어쩌지? 공주는 망설였다. 히브리 혈통의 사내 아이는 무조건 죽이라는 아버지 투트모세 1세의 지엄한 명령을 잘 알기 때문이다. 순간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다. 아기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공주의 마음을 시녀들이 눈치챘다. 공주님, 혹시라도 아기를 키울 생각이라면 아예 하지 마세요. 폐하가 아시면 큰일 납니다. 공주는 계속 망설였다. 그러다가 마침내 마음을 굳히고 곁에 시녀에게 명령했다. 아기를 거두어라. 내가 조용히 키우겠다. 시녀는 깜짝 놀라며 머뭇거렸다. 왜?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느냐? 아기는 젖을 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주님을 섬기는 시녀들은 모두 처녀의 몸이라 아무래도 젖엄마를 찾아야겠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이 아기에게 젖엄마가 필요하겠구나. 네가 비밀리에 찾아보도록 하거라. 바로 그때였다. 시녀가 채 대답하기도 전에 어디에선가 한 소녀가 강둑에서 나타나 공주를 향해 소리쳤다. 공주님, 공주님. 제가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인 유모를 구해올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공주는 더욱 마음을 굳혔다. 그래, 이건 분명 나일강의 수호신이 내게 보내주신 아이임에 틀림없다. 내가 입양하여 내 아들로 키우리라. 그 소녀는 미리암이다. 갈대 상자를 줄곧 따라가다가 공주가 건져낼 때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다. 하필이면 왕실의 공주에게 걸릴 게 뭐람. 동생은 아무래도 죽을 운명인가. 그런데 웬걸 공주가 아기를 건져낸 뒤 얼굴에 웃음이 도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곧 공주가 아기를 키울 생각이 있다는 뜻이었다. 미리암은 너무 좋아 펄쩍펄쩍 뛸 뻔했다. 어떻게 되나 계속 동태를 살피는데 공주가 유모를 구하겠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닌가. 미리암은 그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다.
네가 유모를 구할 수 있다고? 너도 히브리인이냐? 그렇사옵니다. 아기가 히브리인이니 잘 되었다. 지금 당장 유모를 데려올 수 있겠느냐? 네, 공주님. 제 어머니가 아기를 잘 돌봅니다. 그래. 가서 얼른 네 엄마를 데려오도록 하라. 시간이 없으니 빨리 와야 한다.